안녕하십니까. 마블링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 외길 30년 고정욱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6.17 대책이나 7.10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가 이번 달 말쯤에 발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에 대한 그 7가지 시그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은 제 책에 관한 자료가 나가고 있고요. 1번, 역세권 용적률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역세권이 그동안에는 250m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50m로 확대를 해서 재개발 지역, 그 350m 안에 들어오는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1000%로 확대를 시켜서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현재 서울시 시행령에는 이종일 기준으로 할 때 200%의 용적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1000% 이상, 5배 이상 상향한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의 주택이 공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개발 지역이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3기 신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당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지구별로 이 지역별 용적률은 160에서 200%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220% 이상 상향 조정을 해서 약 40%에서 60%의 용적률을 조정을 해서 5만 세대 정도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도심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3기 신도시가 착공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릴 텐데, 따라서 사전 분양 카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역시 이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1기나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통해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현재 지금 모든 게 중단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3년 내지는 4년, 5년 정해진 기간에 완공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분양 카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용적률 상향을 조정한다 하면은 5만 세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은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또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지난 5월 달에 이미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LH나 SH를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2종을 3종으로 또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총상향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서울 시내 중심권에 내부적인 문제로 지지부진한 재개발 조합 10개 정도를 찾아내서 여기에서 또 1만 세대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를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에게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상향을 시켜주어서 본전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서울 외곽 지역의 그린벨트가 현재 서울시 면적의 25%, 즉 4분의 1 정도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25%의 그린벨트가 전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서초구의 염곡동, 내곡동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환경보호라고 하는 문제와 상충이 되고 있고, 막대한 토지보상 비용,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비용이 아주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언론에 또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있는 대권 주자들이 한결같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유는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이유, 두 번째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내 유휴용지를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시내 시유지나 부기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대치동의 세택, 동부도로사업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100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될 때 약 2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동과 대치동은 고급주택이 많이 지어져 있는 곳이고, 또 고급주택 공급과 수요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그 공공주택을,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과 그 지역 환경이 부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모처에서 회동을 통해서 국방부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또 협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견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수도권 4기 신도시 건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를 물색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4기 신도시가 물밑 작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 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토지를 서울 수도권에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광명이고요. 시흥, 김포, 고촌, 하남, 간북지구가 물밑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국토부의 그 차관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때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4기 신도시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문제가 발등에 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민간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왜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왜 규제하고 있는지, 특히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이 이러한 그 재개발 재건축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왔고, 또한 서울 시내 층수 규제도 해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수요, 공급, 주택 공급이 절실한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협의 내지는 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주 수요들이 이주를 할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끝난 후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전세 수요가, 전세 시장이 확장이 되고요. 또한 주변에 또 매매 시장까지 급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과거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공급 부족 문제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땜질 처방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2뿔이죠. 2 플러스 2에서 2년 플러스 2년, 또 전월세 분양가 전월세 상한제, 또 전월세 신고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투기 세력을 또 막아보겠다, 또 시장 질서를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의 현재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또 재건축이 이렇게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이 된다고는 하지만 양날의 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17 대책은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보여주는 그런 대책이었고요. 7.10 대책은 세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기 세력과 시장의 질서를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양 정책 발표할 당시에 주택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었고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번 달 말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7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역시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세권 용적률, 이제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전철역에서 나와서 잠깐 걷다 보면 역세권이고 또 잠깐 걷다 보면 바로 또 역세권이고 수많은 역세권이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세권입니다. 산이나 물보다도 역세권을 이용할 확률, 또 역세권을 이용해서 모든 그 동선이나 접근성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역세권 용적률을 충분히 높여주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정책적인 배려를 정책적으로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좋은 영상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